안녕하세요, 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IELTS 리딩 공부 방법과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오답 노트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선 IELTS를 보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있는 대학원에 교육학으로 원서를 넣었습니다. 석사 과정으로요. 그래서 거기 점수가 7.5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7.5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입학 허가서도 받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밴쿠버를 여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밴쿠버를 여행하고 있는 중에 이민법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왜냐면 석사를 가도 이제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제가 또 부랴부랴 밴쿠버에 있는 유학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토론토의 대학원을 안 다녀도 이미 IELTS 아카데믹 점수가 높으니 제너럴 점수를 받으면 딸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의 신청을 해서 450점인가 455점이 나왔어요. 밴쿠버에 있는 어학원을 등록해서 조금 점수를 높이는 거죠. 엑스트라 포인트를 높여서 그 다음에 IELTS 점수랑 하면 지원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또 부랴부랴 제너럴 트레이닝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호주와 다르게 캐나다는 무조건 제너럴로 봐야 됩니다. 아카데믹을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정말 희한하죠. 제너럴을 시험을 치렀죠. 저는 아카데믹만 가르쳐 왔고 거의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유학준비생들이 더 많았어요. 이민 준비보다는. 그래서 계속 아카데믹으로 저도 공부하고 배워오다가 이제 밴쿠버에서 제너럴 트레이닝으로 공부를 하게 됐죠. 봤습니다. 근데 아카데믹에서 7.5가 나왔는데 제너럴에서는 8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7점이 나온 거예요. 오히려 0.5점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공부를 하고 밴쿠버에서 취업이 돼서 어학원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과외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강의를 만드냐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 IELTS 준비를 못했습니다. 빡세게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비자가 만료돼서 일이 이제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IELTS 제너럴 트레이닝을 파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밴쿠버에 살아보니까 거의 유학보다는 이민 준비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상담을 받아보니까요. 또 점수를 땄어요. 점수를 땄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의 점수가 너무 높아버리는 바람에 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게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지 또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어쨌든 제가 IELTS를 본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IELTS 본 게요 거의 한 10년 이상 됐어요. 그때는 IELTS 학원도 없었습니다. 토플처럼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플 학원에 잠깐 등록을 해서 공부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첫 IELTS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호주 유학을 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IELTS 아카데믹과 그 다음에 제너럴 시험을 보게 된 계기를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빡세게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제가 스케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무조건 8시에 기상을 했고요. 항상 7시에 일어나고 싶었는데 일어나는 시간은 거의 8시더라고요. 그래서 8시에 기상을 해서 9시까지는 무조건 영어 원서를 읽거나 그 다음에 잡지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원서 잡지 필사를 그냥 30분씩 매일매일 했어요. 계속 꾸준히. 이거는 IELTS 공부를 안 해도 제가 일하면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패턴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영어 원서를 읽고 잡지 필사를 하면서 마무리로 퀴즐렛으로 영어 단어를 다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매일매일 했어요. 까먹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영어 원서는 제가 정말 다양하게 읽었는데 소설보다는 저는 비소설, non-fiction을 더 선호를 해요. 제가 이제껏 읽은 책을 지금 쭉 나열을 하자면 기억에 남는 게 12가지 인생의 법칙, 12 Rules for Life. 그 다음에 현재 제가 읽고 있는 책은 Educated입니다. 이거는 조금 소설에 가까운데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어요. 하루에 한 챕터씩 읽고 있어요. 꾸준히요. Obstacle is the way. 이 책도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가 쓴 What I Know for Sure. 이것도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소설에서는 제가 기억나는 게 Me Before You.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영화로도 나왔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기억에 남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영어 원서를 꾸준히 읽었어요.
그리고 영어 잡지 필사는 제가 한번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린 적이 있죠. 지금 현재 잠시 격리하면서 멈춘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격리 해제가 되면 다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영어 원서와 잡지 필사를 그냥 꾸준히 했어요. 10시에서 11시는 무조건 리스닝을 한 세트씩 풀었습니다. 한 세트씩 풀고 그 다음에 틀린 거를 오답 노트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간 이내에 무조건 다 끝냈습니다. 왜냐면 제가 틀리는 게 막 10개 이상이 넘어가지 않고 뭐 그래봤자 많아봤자 5개 정도?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답 노트를 할 수 있었고요. 리스닝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 1층에 요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를 하고 난 뒤 와서 씻고 점심 먹고 하면 12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는 리딩을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이것도 1시간씩 세트를 풀었어요. 그래서 1시간 세트로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고 답은 안 적었어요. 1시부터 6시까지는 제가 과외를 하거나 제 일을 하거나 포스트를 하거나 이메일 답변하거나 그 다음에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을 먹고요. 그 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는 과외가 있으면 과외를 하고 과외가 없으면 제가 오후에 풀었던 리딩 오답 노트를 했습니다. 퀴즐렛까지 다시 복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저녁에는 에너지가 많이 없고 소진되는 바람에 보통 라이팅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넷플릭스나 영화 보는 걸 즐겨 하거든요. 드라마나. 그래서 미드나 영드를 시청했습니다. 보고 있는 것은 The Good Place고요. 또 제가 기억에 남는 미드 영드를 추천을 하자면 모던 패밀리를 정말 즐겨서 잘 봤고요. 그 다음에 영어 향상에 있어서 정말 크게 도움을 받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던 패밀리랑 길모어 걸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재밌게 봤고 그 다음에 브루클린 99이라는 것도 굉장히 웃겨요. 그 다음에 The IT Crowd라고 이거는 약간 영국식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식 코미디인데 이것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또 다른 영국 시트콤 미란다도 정말 즐겁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드나 영드를 볼 때 좀 유념한 게 그냥 한 번만 쭉 본 게 아니라 좀 반복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반복해서 많이 보고 좋은 표현은 계속 듣고 말하고 암기하고 듣고 말하고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반복해서 봤다는 거 이거를 좀 하나 팁으로 드리고 싶어요. 주말에는 제가 조금 더 여유롭기 때문에 스피킹 매일매일 한 세트씩 연습을 했고 라이팅도 하루에 그러니까 토요일 하나 일요일 하나 시간 1시간을 재고 라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케줄을 한 2개월? 2-3개월 동안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스케줄은 5.5에서 6.0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틀린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선 오답노트 시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6.5, 7점 그 다음에 영주권을 준비하면 솔직히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 현재 5.5인데 이 스케줄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어떻게 리딩 7점에서 9점으로 받았는지 어떻게 오답 노트를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푼 교재는 캠브리지 8부터 14이 제일 최신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의 의미는요 최신인 거지 뭐 숫자가 높다고 더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푼 교재는 8, 9, 10, 11, 12, 13, 14 이걸 다 풀었습니다. 제너럴 트레이닝이 있는 거는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세트씩 계속 풀었고요. 그래서 시간을 재고 풀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게 틀린 거는 옆에다가 안 적고 그냥 틀린 표시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풀었는데 뭔가 또 틀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체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풀면서 내가 확실히 모르고 좀 내 감으로 찍은 것 같다. 그런 것도 제가 따로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점을 하고 난 뒤 이제 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왜 이 답을 선택을 했는지 꼼꼼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단어를 몰라서 아니면 오해를 해서 틀렸는지 그 다음에 함정에 속아서 틀렸는지 그 다음에 내가 위치 파악을 잘못해서 틀렸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하나씩 풀어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어떤 유형이 약한지를 꼭 파악하셔야 돼요. 자, IELTS 리딩 유형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True, false, not given, 그 다음에 multiple choice, headings, short answer question, 그 다음에 matching information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약한 부분이 뭔지를 조금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헤딩에서 조금 힘들어했고 그 다음에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에서 좀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 내가 약한 유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왜 틀리는지를 좀 많이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안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아카데믹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페이퍼 기반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제너럴 트레이닝은 컴퓨터 기반으로 된 IELTS 시험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 포맷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도 제가 컴퓨터처럼 연습을 했습니다. 왼쪽에는 지문을 띄워놓고 오른쪽에는 질문을 해서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패드에 그 스플릿 기능이 있어서 왼쪽에는 질문, 오른쪽에는 지문. 그래서 이것도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꼭 참조해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유형이 익숙해지도록 스크린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페이퍼 기반이라면 종이 위주로 하고요. 자신이 만약에 컴퓨터로 한다 그러면 컴퓨터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리딩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주관식에서 타이핑을 안 해도 지문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더라고요. 스펠링 틀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오답 노트를 다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문을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나 표현은 또 다 퀴즐렛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퀴즐렛을 꼭 복습을 했거든요. 오답 노트는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 하루에 한 세트 풀고 그 다음에 하루에 오답 노트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다음 새로운 문제를 풀기 전에 오답 노트 내가 틀린 거 위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왜 틀렸는지. 특히 true, false, not given에서 내가 왜 false를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왜 답은 not given인지를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오답 노트를 한번 꼭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3개월 동안 제가 7.0 그 다음에 8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9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리딩은 지문을 다 이해한다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빨리 내가 그 답을 원하는 곳에 가서 찾아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읽고 답만 뽑아내는 거지 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모든 단어를 내가 다 알고 푸는 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제가 리딩 레벨별로 점수 목표별로 어떻게 오답 노트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만든 영상이 정말 유용했으면 좋겠고 리딩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기를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바이.